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6월 달에 대치도 그렇고 중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7월 초까지 마포 동작까지 설명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 자료 준비하는 것도 되게 바쁘고 그런데 사실은 제 설명회 들어갈 때 3학년 설명회도 있고 예비 고1 설명회도 있는데 혹시 예비 고1 때 기억나세요, 아이들? 3년 전. 그때 혹시 그 지금 예비 고1 엄마들한테 무슨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생각해 보시면. 제가 예전에 아마 그 예비고를 설명할 때 그런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어, 학부모가는 부모랑은 좀 다르다. 나중에 애들 수능 끝나는 시험장에서 나오실 때 안아주면서 다시 부모님이 되셔라.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정서적이고 감정적일 수 있고 대신 학부모는 좀 더 이성적이셔야 된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어떠세요? 지금 한 3년 지나면서 부모셨어요? 학부모셨어요? 혹시 어젯밤에 좀 짜증 냈나요? 너의 수험 생활을 내 갱년기가 이길 수 있다. 이러시면서 보내셨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실 학부모로서의 역할 이게 제일 중요한 시점이 이제 요때인 것 같아요. 수시 원서 쓰시는 거. 근데 감정적으로 쓰고 싶으실 때도 있어요. 아이, 그냥 되는 대로 써.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년이 있잖아. 이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가고 싶은 대학하고 갈 수 있는 대학의 괴리들도 되게 클 것 같고요. 이게 혹시 괴리가 없으신 분 계신가요? 되게 같다. 갈 수 있는 데하고 가고 싶은 데랑. 그럼 행복하신 겁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때보다도 되게 냉정한 부모로서의 그떤 역할보다는 학부모로서의 역할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주관적 목표도 있지만 지금은 좀 약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어떻게 써낼 건가. 이게 좀 핵심적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항상 아직은 좀 이렇게 제가 대치 미래탐구 본부장으로 소개하는 거 너무 낯설어요. 사실은 이제 인사발령이 올해 4월 달에 나서 향림학원 원장하다가 저희가 같은 회사니까 향림학원하고 미래탐구하고 넘어와서 여기서 지금 저희 실장님이 소개 이렇게 하는데 좀 아직도 좀 낯섭니다. 사실은 그냥 오히려 대치 가면은 좀 남이 동네 온 것 같고 중계에 오면은 좀 내 동네에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어색하지 않으시죠? 예. 오늘 대충 요 한 네 가지 얘기인데 사실 시간이 없어요. 저희 너무 많아갖고 오늘은 제가 뭐 잡소리 많이 안 하고 지금 벌써 이제 뭐 학부모와 부모의 잡소리 약간 한 것 같은데 내용마다 전달해도 시간이 굉장히 빠듯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뭐 허가받은 거는 학원으로부터 7시 45분까지는 칼같이 끝내줘라. 그래서 그거를 좀 칼같이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원서 쓰기 전에 준비할 것. 요 성적 예측은 제가 6평 때 한번 말씀드려서 그건 되게 가볍게 넘어갈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뭐 예전 설명회 때 조금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되게 짧게 넘어갈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요 준비하는 거와 관련된 얘기 좀 말씀드려 볼 거고, 그 다음에 심층 면접 관련된 얘기, 또는 논술 관련된 얘기 조금 말씀드려 볼 거고요. 그래서 아마 다 들으셨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원서 어떻게 쓸 거냐. 대충 요 정도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첫 번째, 원서 쓰기 전에 생각할 건 뭐냐면, 교과 성적하고 제가 명확히 좀 잘 들으십시오. 학생부 성적이 아니고 교과 성적입니다. 일단 교과로 판단하기 쉬우시니까요. 교과 성적하고 6월, 9월 모의 중에 어떤 게 더 나은가를 일단 판단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6모랑 9모, 이건 평균 내시면 됩니다. 애들이 6월 망하셨으면 9월 잘 보면 평균 내서 대충 계산하시면 돼요. 위치를 파악하실 때. 9모까지는 보고 나서 원서 쓸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되게 좀 빠듯했어요. 왜냐면, 어, 자기소개서 쓰기 때문에 아이들이 미리 어떤 진로나 이걸 확정시켜 놓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9편까지 보는 게 되게 빠듯한데 지금은 거의 자기소개서 안 쓰니까 원서만 쓰시면 되니까 가채점 결과긴 하지만 대충 위치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과 성적하고 모의 성적 중에 어떤 게 좀 더 유리한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교과로만 파악하기 좀 어렵다면 그때 학생부 경쟁력이 있냐? 이거 조금 더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게 더 낫는지. 왜냐면 여기에 따라서 뭐냐면 수시 1차부터 적극적으로 납치를 감행하고 쓸 거냐, 아니면 수시 2차 중심으로 전환할 거냐, 이 판단을 하실 수 있거든요, 사실은. 두 번째가 지원 가능한 대학들은 알아야 되겠죠. 우리 아이 교과 성적으로, 그다음에 모의 성적으로 대충 어디 갈 수 있는지 이거 확인을 하실 수 있어야 될 겁니다.
현재 위치가 어떤가. 6평 갖고 대충 잡아보셨죠? 안 잡고 싶으실 수는 있어요. 그 위치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싶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서적 부분은 많이 빼야 됩니다. 그냥 이성적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옆집 총각이나 옆집 딸내미 판단해 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 번째가 이것도 잡으셔야 돼요. 우리 집안에서 최대치 어디까지 볼 거고 최소, 특히 중요한 건 최소예요. 어디까지 대학으로 인정할 거냐. 이거 되게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분 봤어요. 아버님이 경찰이셨는데 딸이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그래서 고대 경영 정도 갈 성적이 나왔는데 아버지가 정시원서를 그냥 무조건 서울대 사과를 썼어요. 얘가 삼수까지 제가 봤어요. 그리고 사수한다는 얘기 듣고선 제가 그 다음에 연락을 못 해봤거든요. 그 아버님은 최소 대학이 서울대 사과대예요. 얘가 이거 잡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 대학이 뭐 대진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원색이 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 향상 기대할 수 있는가. 지금 위치는 이런데 올라갈 건가. 그거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수학이겠죠. 수학이 우리 애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다른 거로는 사실은 많이 못 뒤집습니다. 그 다음에 총점 불변의 법칙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6월에는 수학을 망했는데 그다음에 9월에는 수학을 조금 잘 봤더니 국어를 망했다.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합치니까 같더라. 점수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지, 그 다음에 수학이 냉정하게 어떤가. 제가 작년 수능 때 수학 2등급 맞은 애들 인원이 58,00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소위 말하면 서울에 있는 한 정원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서울에 있는 한 15개 대학 정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수학을 2등급을 못 받고 있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줄 세우면 인서울을 못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줄 서지 않죠, 애들이. 애들이면 56,000등은 숙대를 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애들이 원서 쓰는 게 56,000등이라고 해도 서울대 써놓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56,000등 안에 못 들어도 숙대를 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줄 세우면 그렇다. 수학 위치 보셔야 될 거고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최소 대학 생각하면서 같이 재수 시킬 거냐. 이 판단도 하셔야 되겠죠. 우리 동네 재수율이 한 42% 정도 되니까 재수도 아마도 다 생각하실 건데 그럼 재수하면 성적이 오를 거냐. 재수 방식은 어떨 거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는 재수학원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가급적이면 밑으로 보내세요. 기숙으로 보내던 강남으로 보내던 재수는. 이 동네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독학하겠다고 하는 건 절대 시키지 마십시오. 거의 실패 확률은 한 98%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독재하겠다는 건 재수할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이가. 놀겠다는 뜻이에요, 1년.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수는 사실 재수하는 순간에 징역 1년에 벌금 4천만 원이 선고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한테. 그러니까 그걸 할 거냐 이제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아이의 진로, 적성 이것도 이제 고려하시긴 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거는 미리 원서 쓰기 전에 다 가족끼리, 왜냐하면 이거를 컨설턴트 앞에 와서 얘기하시면 싸우게 되세요. 재수시킬 거냐 말 거냐, 뭐 최소 대학이 어디냐 이러시면 안 되고 집안에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면 성적이 오르갈 거냐 떨어질 거냐.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소위 말하면 작년보다 애들 고3 재학생 수도 늘어났고요. 재수생은 계속 늘고 있고요. 작년 재수생 비율이죠. 35.4%. 근데 제가 올해 6평에 재수생 비율이 18%라 그랬어요. 18.5%. 그러니까 아직 올해 이거를 넘어설 거라 보통 예측하거나 최소한 이 정도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35%. 그러니까 반 정도는 아직 안 들어왔다, 재수생들이. 6평 때는. 9평 때도 다 안 들어와요. 9평 때도 끼케야 20% 좀 넘어요. 나중에 수능 가야 3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들어왔고 아직 안 들어온 놈들이 좀 센 놈들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성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냐를 보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잠깐 보시면 수시정시인데 서울대 거예요. 여기 색깔 보시면 재수, 삼수, 사수, 오수. 사실은 뭐 아시지만 김수현이 사수했죠. 우리 해품달의 왕자. 근데 지금 보면 수시에서 보면 재수, 삼수, 사수, 오수, 장수생들의 비율이 5에서 6%밖에 안 돼요. 서울대. 근데 정시로 가면 어떠냐?
현역이 30% 후반에서 40% 정도 나옵니다. 재수생이 60%예요. 이건 이제 서울대가 이렇지만 다른 대학도 상위권 대학들은 이렇게 많이 분포해요. 스카이 정도 보면. 의대도 이렇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수시 콘서트이기도 하지만 재학생들은 뭐가 그래도 유리하냐? 이유로 따지면. 수시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재수생들한테. 그러니까 재학생들한테. 그래서 일단 수시를 합격하는 전략들 잘 고민하고 고려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서울대 걸로 보여드렸지만 이것도 제가 지난번 이거는 6평 때 보여드린 표예요. 6평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어떠냐. 보시면 상위권일수록 좀 적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위권으로 내려가면 올라가기도 하는데 이것도 예측해 보는 거죠. 우리 아이가 성적 올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건 아직은 주관적 희망이다. 근데 정시 준비는 주관적 희망을 갖고 준비하셔야 돼요. 대신 수시 원서 쓰는 건 어떠냐. 안 올라갈 거 전제로 수시 원서 쓰셔야 됩니다. 정시 성적이 안 올라갈 거 전제로. 물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면 수시 2에 써놓고서 나중에 수능을 대박 쳤다. 그럼 시험 보러 안 가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아예 정말 주관적으로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를. 수시 1차부터 적극적으로 붙는 방법이 원서를 쓰셔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재학생들한테 이것도 그때 보여드린 표거든요. 소위 말하면 1등급 비율이 4%, 2등급이 7%인데 실제 재학생들의 비율이에요. 뺏긴 거죠. 예를 들면 국어 수학이 대충 한 1.5%에서 1.6%를 재수생들한테 재학생들이 1등급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아이가 성적이 안 오를 수도 있다. 재수생이 더 많이 들어오면. 안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표들이겠죠. 그다음에 학생부에서는 딴 거 보여올 필요는 거의 없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 아이가 극상위권이다. 정말 극상위권이라면 이거 보셔야 되겠죠. 의대 쓸 거예요. 그럼 5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한 서울대나 연고대 학생부를 쓸 거다. 그러면 교과학들 봐서는 세특 필요해요. 세특 관리 끝까지 해야 되겠죠. 대충 내신으로 따진다면 1점, 그래도 한 일반고 기준으로 1.8 이내로 들어가면 이게 필요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1.8 밖에 나가 있다. 근데 지금 세특 관리하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세요. 이걸로 절대 못 뒤집습니다. 그냥 수능 공부하거나 이게 훨씬 나아요. 논술을 하시거나. 그다음에 이것도 예전에 보여드리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배치표 이거 갖고 그냥 대충 우리 아이 내신 위치를 좀 확인을 해봐라. 우리 아이가 일반고냐, 자사고냐, 외고냐. 그리고 요 내신 때 안으로 이거 이제 물결이 있으니까 이 안으로 들어간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수시 원서 쓸 때 이 정도 갖고 원서를 쓰시게 될 거예요. 원서 쓰게 되는 건. 그럼 여기 이제 우리 아이가 어디 들어갔는지는 대충 잡아야지 수시 원서를 쓰시겠죠.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정확히 보시려면 뭘 보시면 되냐면 어디가 같은 데 가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대신 어디가는 뭐가 분류가 안 돼 있냐면 일반고냐 특목이냐 자사냐 이게 안 돼 있어요. 이거 사진 찍어 놓으시고 참고로 보시면 돼요. 왜냐 거기는 어디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가 합쳐진 내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좀 우리 그 학원도 뭐 자사고 애들도 있지만 일반고 애들 비율이 높으니까 애를 따져보시면 어디가 가서 교과 성적을 먼저 보세요.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확인하지 마시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특목고 애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가 가서 교과 전형 합격자들 50%컷, 70%컷 나올 거거든요. 거기다가 플러스 대충 0.2에서 0.3등급 더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일반고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는 게 낫다. 이건 더 밑에 학교들이죠. 보시면. 교과로 쓰면은 숭실대, 인하대, 아주대 같은 경우도 거의 2점대에서 많이 나와요. 학종으로 써야 되겠죠. 저런 데 쓰게 된다면. 우리 동네는 교과로 거의 많이 안 쓰고 학종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사실은. 특목고 애들, 외고 포함한 뭐 내신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로 유치는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특도 이거는 이제 의대 갔던 선배들 건데 이런 게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우리 아이 세특이 잘 돼 있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정말 상위권 애들만 필요해요. 이거를 뭐 엄청나게 막 중요하게 보지 마시고. 그래서 얘가 이런 내용들 여기 보면은 생명과학을 하는데 미적분을 결합시켜서 했어요.
이거 적용 응용 능력이 있는 거겠죠? 이런 거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그래서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 세특에서 아까 그런 긍정적 단어가 아까 빨간 줄로 이렇게 가 있었죠? 이게 몇 개 있는지 세본 거거든요, 애들. 서울대 간 애들, 연대 간 애들, 성대, 서강대. 이게 5학기 동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 설명회 때 제가 한번 서울대 합격자들만 보여줬어요. 다른 데도 보면 이게 좀 차이가 있죠, 애들. 85번, 93번, 46번, 48번, 33번, 20번, 22번. 근데 여기 보시면 얘는 내신이 1.88이고요. 얘가 1.57, 1.63 정도 되는데 1.88로 성대에 붙었어요. 33번. 얘는 20번대예요. 그럼 요거 한 13번 더 많잖아요. 이걸로 요 내신을 극복했냐? 정확히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꼭 그 효과는 아니고요. 학교 차이도 존재합니다. 세특이 고려될 수는 있지만 이게 어마무시하게 반전을 가져다 주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세특에 끝까지 너무너무 집착은 하지 마시고 그거는 1.8등급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좀 고민해 보시지만 1.8 밖에 나와 있는 친구들은 그냥 공부하는 게 훨씬 납니다. 그냥 논술하시거나 수능하시거나. 이 두 가지 권역을 좀 나눠봤어요. 확실히 세특 차이도 나긴 나요. 붙었던 애들 보면. 이거는 지난번 6편 거 갖고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개수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몇 개 틀렸냐? 영어랑 한국사 빼고. 대충 인서울권까지가 22개 정도 6편 거 기준으로 따지면. 이걸 알아야지 소위 말하면 정시에 어디 갈 건지 알고 수시원서 쓰게 되겠죠. 왜냐하면 수시원서 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학생부겠지만 그중에 교과 성적이겠지만 이거는 레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수능 점수는. 최저도 고려하지만 제가 아마 이런 얘기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에스모 고등학교에 전교 1등이었는데 걔가 모의고사가 333 나와서 대학교를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건대까지 썼다 그랬어요. 수능에서 333 뜨게 되면은 인서울이 안 돼요. 그럼 건대까지 써놓은 겁니다. 밑에 레인지 있죠. 최상을 서울대까지 썼죠. 전교 1등이니까. 걔가 쓸 수 있었던 건 이 위에 레인지를 결정하는 건 뭐냐면 교과 성적이고요. 밑에 레인지를 결정하는 건 뭐냐면 모의 성적이에요. 그래도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 아이가 22개 이상을 틀렸어요. 자, 그러면 수시 원서를 어떻게 쓸 거냐. 여기 있는 것만 고집해서 수시 원서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시를 여기 못 갈 거니까. 그러면 소위 말하면 그 내신들을 낮춰서 써야 되겠죠. 소위 말하면. 아까 학생부 내신 등급하고 모의고사 오답 개수를 두 가지를 갖고 놓고서 원서 쓰실 걸 고민하셔야 된다. 자, 이제 수시 쓰는 원서 쓰는 원칙을 제가 일단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목표대학과 학과들을 대충 확정을 해 가셔야 되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보시면 경쟁률 확인하고 막 이러시는데, 되게 논술은 이제 뭐 그러실 수 있어요, 사실은. 어떤 과를 쓸 거냐. 근데 사실 논술은 형식 경쟁률보다 실질 경쟁률이 중요해요. 그래서 논술을 만약에 쓴다. 이런 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냥 최저가 있는데 가기 훨씬 쉬우세요. 예를 들면 광운대하고 어디 얘기해요? 고대랑 어디가 상향 지원일까요? 네? 고대 최저를 맞출 수 있다. 그럼 광운대 가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고대가 훨씬 쉬워요. 그럼 고대 간 애들이 훨씬 더 잘할 거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과라고 해도. 그러니까 경쟁률을 떨어뜨릴 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예를 들면 서강대랑 이대 학교 레벨 차이가 약간 있는데 최저는 이대가 거의 똑같아요. 똑같거나 조금 높거나 막 과에 따라서 스크린팅 같은 거 보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학교에서 최저 통과되는 숫자가 이대가 훨씬 적어요. 그러면 논술로 가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런 거 고려하고 물론 원서 쓰긴 하겠지만 일단 이거 잡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시로 지원할 때 여기 없어도 최소 6개는 다 쓰십시오. 나중에 버리더라도 다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통 남학생들 같은 거 다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학교들. 이게 사실은 수시 원서 쓰는 어떤 모토예요. 왜냐하면 수시 원서 6개를 안 써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면 얘가 나중에 수능 끝나면 생각이 또 바뀌어요. 사람 생각은 일관되게 유지되지 않거든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 바라볼 때도 그러지 않으세요? 어떤 날은 되게 사랑스럽다 어떤 날은 왼수야 이렇게 되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요. 사람이.
근데 수능 끝나고 나서 시험 보러 갈 거냐 말 거냐를 우리가 결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 아들놈 썼던 거 생각해 보면 제 아들놈은 이제 내신이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그냥 육론수를 썼어요, 그놈은. 근데 이제 좀 최저가 잘 나올 것 같으니까 의대로 놨었거든요. 근데 의대는 안 가겠다 그래서 죽어도. 수능 딱 끝나고 의대 볼 건지 말 건지 최저를 맞췄어요. 의대 볼 거냐 말 거냐를 저랑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결국은 하나 봤어요. 아주대 의대. 나머지는 다 안 봤습니다. 중대 의대는 제가 꼭 보라고 했는데 최저가 세니까. 근데 이 새끼 안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정은 내가 하면 돼요. 그냥 나중에 쓰더라도. 그래서 6개 다 썼으면 좋겠다. 무조건.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옛날에 수시원서 6개가 아니고요. 제한이 없었던 시절도 있어요. 그때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많이 썼던 사람이 28개인가 썼어요. 근데 누구냐면 학교 진학부장님 딸이었어요. 진학부장님이 그렇게 쓰셨어요. 걔가 6개 붙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한 없으면 입시를 아는 사람일수록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6개 쓰세요. 어떤 게 있어도. 그 다음에 수시원선 쓰시면 수시 합격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기대의 뉘앙스를 애들한테 절대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뉘앙스를 받는 순간 어떠냐 애들은. 마치 그 학교 원서 쓰잖아요. 그럼 그 학교 합격생 같아요. 갑자기 그 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내가 내년에 뭐 하지?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합격할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모님도 이제 원서 쓰는 걸 끝나고요. 그 다음에 뭐 하냐? 그냥 수능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아이들을 위해서는 최소 한 군데 정도는 최저 있는 곳을 썼으면 좋겠어요. 소위 말하면 이제 수능으로만 달리지 못하고 학생부로만 꼭 붙으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나마 최저가 있고 논술 전형도 그나마 최저가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대나 고대 말고는 최저가 거의 없어요, 많이. 그러니까 다 나머지 쓰고 나면 수능 공부할 게 없거든요. 그리고 왠지 수시에 붙을 것 같잖아요. 애들이 안 하네. 혹시 하나 정도는 최저를 센 걸 놓으세요. 우리 아이가 최저 잘 못 맞출 대학을 꼭 쓰세요. 그리고 그게 1차 목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정도는 최저, 좀 더 들어가는 최저가 조금 센 데를 썼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원서 쓰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원서 쓰고 나면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뭐 대부분 이게 논술일 겁니다. 우리 동네 애들 논술을 많이 가요. 실제로 다른 동네 애들보다는. 그게 이제 아마도 학립논술하고 영향이 있는 거예요. 학립논술이 만들어진 게 2000년에 만들어졌거든요. 지금까지 있어요. 아마 대치동에도 이렇게 오래된 논술팀이 없어요. 그런 거 한번 고민하시고 준비는 시키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면접도 필요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서울대 1단계 통과하고 나서도 최종 합격이 영재고나 과고 애들이 많이 되는 이유가 뭐 학교에 대한 레벨 뭐 이런 것들의 평가도 있겠지만 일반고 애들이 서울대 심층 면접 못 버팁니다. 그다음에 의대 같은 경우도 MMI 면접 같은 경우 준비를 안 해놓고 있으면 사실은 그걸 끌어내지 못해요, 합격을. 그래서 그런 준비, 원서 썼으면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1단계 통과가 목표가 아니고요. 최종 합격의 목표니까 그 최종 합격 목표를 잡고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상향은 논술이고 적정 지원은 학생부가 되겠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시기별로 보여준 표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2학년 때도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3학년 초에도 한번 보여드렸고 이제 원서 쓸 때도 보여드려요. 이게 제일 마지막 버전입니다. 표는 같지만 시기마다 다르겠죠. 2월달, 6월달 이게 두 가지 이제 할 게 다르실 거예요. 이게 수능 지수고 이게 내신 등급.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좋은 겁니다. 보시면 요 하나피 방향으로 갔어요. 얘가 엄친아라고 말씀드렸어요. 1번 구역에 내신도 잘하고 수능도 잘하고. 그래서 빨간 거 있는 애들은 뭐냐면 수능이 좀 안 나온 애들이에요. 내신은 괜찮아요. 얘 같은 경우는 내신은 전교 1등권인데 모의고사는 2.5에서 3.5등급 사이입니다. 수능을 못하고 내신 잘 받는 얘. 여의 8번은 뭐냐 반대죠. 3번하고. 내신은 2.5에서 3.5등급 사이인데 모의고사는 1등급이에요. 8번. 원서 다르게 써야 되겠죠. 둘이. 그 얘기입니다. 이제 소위 말해 오늘 말씀드린. 얘는 수능이 약하기 때문에 주황색 쪽은 수능 이전 전형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돼요. 그냥 납치를 원하고 원서 써야 됩니다. 하다 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 3번 애들은 뭐 써야 되냐면 고대 학업부수를 써야 돼요.
납치되는 걸 행복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정시로 고대를 못 갈 거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 내신은 극강으로 좋은데 이제 고대 교과나 소위 말하는 거 써야 되겠죠. 둘 다. 학업우수는. 반면에 얘는 안 써야 될 거예요. 정시로 고대를 충분히 갈 수 있을까? 얘는 어떠냐? 고대 학업우수를 제끼겠죠. 고대 교과도 제낄 거고. 이런 거 이제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 요 주황색이 이제 소위 말하면 수능이 좀 센 거. 고등학교로 본다면은 얘네가 선덕이에요. 주로. 선덕 여기 분포하겠죠. 그다음에 요쪽에 몰려 있다. 정말 내신은 전교 1등인데 모의고사 6등급이에요. 간혹 봅니다. 이런 애들 있어요. 6학종을 써야 되겠죠. 6교과를 쓰거나. 반면에 여기 있죠. 이거는 아마 재수생일 거예요. 강남에 있는. 내신은 한 5등급 나오는데 수능은 1등급 나온 애들이에요. 얘는 6논술 쓸 겁니다. 얘네들은 뭐 할 거냐? 이 정도 수능 나면 의대를 6논술을 쓰겠죠. 이렇게 아마 될 거예요, 원서. 그랬을 때 제가 이거를 다 읊어드릴 수는 없어요. 해당되는 거 찍으셔도 됩니다. 이거 엄친아. 얘는 논술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6교과나 6학종을 쓸 거고요. 의학 논술 혹시 추가할 수도 있어요. 내신이 언제일 때? 1.5등급 정도 나오면 의대는 못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대는 논술로 지원해야 돼요. 최저 맞춰갖고. 근데 만약에 의대 갈 건 아니다. 그러면 6교과 6학종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 의대도 몇 가지 학종, 교과는 안 되겠지만 학종으로 찔러볼 수는 있겠죠. 아마 이 정도로 아마 잡을 거예요. 빨간 게 제일 중요합니다. 빨간 거. 제가 지금 써놓은 것 중에서. 그 다음에 2구역. 얘도 수능을 못하는 애죠. 내신보다. 그러니까 거의 6교과나 6학종. 얘는 의대 논술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의대 최저가 안 나올 겁니다. 아마도. 그 다음에 3구역. 얘도 비슷해요. 얘도 수능을 더 못 본 얘입니다. 아까 걔보다. 내신은 얘네 셋이 다 같아요. 그리고 얘도 6교과나 6학종. 얘도 논술 위주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6구역. 얘는 내신이 아까 걔네들보다는 조금 한 단계 밀리는 겁니다. 모의고사는 비슷한데 3번하고 6번하고는. 근데 얘는 내신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상위권 논술을 한번 써볼 수는 있어요. 최저 없는 의대, 연대 논술 한번 써볼 수는 있겠죠. 상향으로. 왜냐하면 내신만으로는 연대를 가기가 좀 어려워요. 1.5에서 2.5등급 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보통은 얘도 6학종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7구역. 이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한번 찍어보세요. 그냥 우리 아이 거만 찍으시면 걸리십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구역에 들어가 이제 걸릴 수 있으니까 미리 뭐 딴 애들 막 찍어 놓으세요. 막 찍어 놓으시면 7구역은 모의고사 안 나온 애예요. 그럼 얘는 논술 못해. 그러니까 이 주황색 쪽은 논술을 많이 못합니다. 보통은. 그래서 저기 보시면 6학종이나 교과로 써야 될 거고요. 11구역. 얘는 내신도 조금 안 좋아요. 뭐냐면 내신도 한 3.5까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모의고사도 거의 4등급 나올 수 있는 애예요. 11구역은. 그러면 얘는 학종으로 일단 더 많이 써야 될 거고요. 논술도 한 2개 정도는 걸쳐 놓을 수. 대신 논술 최저는 낮은데 써야 돼요. 없거나 낮은데. 이렇게 써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학종은 높게 쓸까요? 낮게 쓸까요? 교과나 이런 건 낮게 써야 돼요. 얘는 인서울권 잘 못 씁니다. 그러니까 논술로만 인서울권을 쓸 거고 학종으로는 다 경기권이나 이런 데 쓰게 될 거예요. 그 정도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5구역이 여기죠. 균형이 잡힌 얘들. 얘는 한 3개 정도는 6개 중에서 학종하고 교과를 쓸 거고 3개는 논술 정도 쓸 거예요. 최저 맞출 수 있어요. 논술은 상향으로 좀 많이 쓸 겁니다. 뭐 의대나 약대 논술까지는 못 쓰겠지만 그래도 고대 논술 정도로 한번 도전해 볼까? 왜냐하면 학생부로는 고대 가기가 만만치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볼 수 있어요. 10구역. 요 구역은 보통은 이렇게 써요. 어떻게 보면은 균형이 있지만 좀 나쁘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애매하다고 얘기하세요. 모의고사도 애매하고 내신도 애매해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15번은 논술을 조금 줄인 이유가 뭐냐면 얘는 학종을 아까 11번보다 훨씬 낮게 써야 됩니다. 높게 못 써요. 모의고사도 안 나오기 때문에 내신도 그렇지만 모의고사는 얘가 같지만 내신이 11번보다 안 좋죠. 그래서 최저를 못 맞출 것 같아서 논술도 조금 줄이고 학종은 더 낮췄어야 됩니다. 그 정도 한번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이 논술을 좀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요 주황색보다는 파란색과 초록색 쪽에. 그래서 거꾸로죠. 아까 요쪽은 거의 6학종으로 쓰거나 아니면 논술을 한 2개 정도 쓰거나 학종 4개, 논술 2개. 여기서는 3, 3. 일로 넘어가면 거꾸로예요, 이제. 논술 4개, 학종 2개. 왜냐하면 정시까지 바라볼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보통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교과는 학종은 적정이거나 지원이지만 논술은 상향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상향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정시가 나올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정시가 센 애들. 여기 보면 사구역. 그래도 학종이나 교과를 한 2개 쓰고 논술 4개 쓰고. 얘네들은 수능도 나온 애들이기 때문에 의대 논술 쓸 수 있습니다. 4번하고 8번 같은 거. 의대, 약대, 수의대 뭐 이런데. 8, 9역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학종 쓸 게 더 없어요. 얘보다. 내신이 나쁘니까. 그러니까 걔는 뭐냐? 논술 5개예요. 여기도 논술 5개. 6논술이라는 걸 쓰기 시작하죠. 여기 쓰게. 아까 말씀드린 제 아들 놈은 대충 어디 들어가 있었냐면 여기쯤 있었어요. 6논술을 썼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얘보다는 수능이 조금 수능은 같은데 내신은 같은데 수능이 조금 안 나온 애들이죠. 14번은 내신은 13번하고 14번에 같아요. 그래서 약간 달라 얘네 쓰는 게 13구역 얘는 다 6논술로 버틸 수 있습니다. 최저를 맞으니까. 얘보다 수능을 더 잘 보죠. 내신은 같지만. 근데 14번 같은 경우는 수능이 좀 덜 나오기 때문에 약간 적정이나 안전하게 2학종 정도 써놓고 나머지 4개 논술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역별로 말씀드렸어요. 혹시 밖에도 필요하세요? 밖에? 일단 여기로 봤습니다. 여기로. 이렇게 좀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6학종이 6논술이 안 좋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냥 이념적인 차원에서 안 좋은 것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더 불안한 게 뭐냐면 6학종이 더 불안해요. 왜냐면 6학종 아까 그러면 최저가 없는 게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6학종 쓰는 순간 애들이 진짜 수능 공부 안 합니다. 애들이 9월 이후부터 공부 진짜 안 해요. 언제부터 안 하냐? 9월 원서 쓰죠. 그 쓸 때부터 이제 애들이 막 뭐 학교 사이트 가서 원서 찾아보고 뭐 이러면서 공부 안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원서 딱 쓰고 나면 왠지 내가 대학 합격했다는 느낌들을 막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 바람을 좀 잘 빼놓으셨으면 좋겠다. 논술을 섞어 쓰는 건 괜찮으세요. 왜냐하면 최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최저를 맞추는 것부터 집중시킬 수 있어요. 가급적이면 자연계 수능업자들하고 만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역대급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많이 얘기하죠. 의대 확대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정말 피곤한 애들이에요. 그냥. 서울대 애들 같은 경우도 계속 그냥 그거 갖고서 챌린지예요. 수능 챌린지. 수능 보는 게 취미같이 보는 애들이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걔네들 만나게 된 것. 근데 아까 수시 정시 비율 따지면 수시가 그나마 재학생들이 많이 가는 전형들이에요. 하지만 쉽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시험으로 대비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1단계 만약 합격을 한다. 그럼 정말 많이 집중시키십시오. 이게 인생에 없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1단계를 뭔가 통과했다고 하면 수능 전일에도 준비시키셔야 됩니다. 필요하시다면 서울대와 수능 끝나고 준비하면 좀 될 수 있는 시간이 좀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여름에 준비시키는 건 좀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아까 최저가 있는 거 쓰는 거 정리해 드린다면 이렇게 대충 보시면 될 것 같고 시험 일정도 좀 고려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시험 일정 고려는 이걸로만 잠깐 이건 사진 찍어 놓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더 있을 텐데 대충 찍으셔서 대충 보시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학생부 논술인데 다 수능 전, 수능 이후, 전, 이후, 전, 이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수능이 대박 날 것 같으면 이 앞에 있는 거 보면 안 되겠죠. 면접까지 다 끝나고 나면 끌려갈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아예 면접이 없는 전형들이 있죠. 그건 그냥 끌려가요. 이건 잘 보고 쓰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수시 1차에 있는 게 합격 가능성이 더 높아요. 논술도 그렇고
면접 전형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상위권 애들이 위로 빼놓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애가 수능까지 자신 있다고 한다면 수능 이후 전형 중심으로 잘 짜시고, 안 그러면 수시 1차보다 1차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면접 보시는 게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몇 가지만 그냥 지적하고 제가 끝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저가 높을수록 쉽습니다. 논술 합격하기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논술원님들이 얘기 안 하셨을 것 같아서 수시 1차와 2차가 있다고는 들으셨죠? 그런데 수시 1차는 수능 전이고 수시 2차는 수능 끝나고서인데 문제가 뭐냐면 수능이 11월 14일인데 시험이 11월 16일부터 있어요. 보통 본격적으로. 16, 17, 18, 19. 자, 얘네들은 어떤 거냐면 수시 2차가 아니에요. 수능 끝나고 이틀밖에 안 남았거든요. 공부하실 수 있겠어요, 논술을? 못해요. 그거는 수시 1차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1-2차가 있어요. 이게 뭐냐? 19일까지 논술 보는 것들이에요. 얘네들이 논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게 어떤 학교들이냐? 성대, 서강대, 경희대, 건대 있다고 애들은 다 뭐냐? 수시 1차예요. 수능 끝나고 대비 절대 못합니다. 어떤 게 수시 2차냐? 세종대, 중앙대, 이대 이런 게 수시 2차입니다. 얘네 수능 끝나고서 10일이 남아요.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시 1, 2차로 나누시면 안 돼요. 논술 대비하실 분들은. 면접은 그래도 1, 2차로 나눠도 되는데 논술은 수시 1-2차가 있다. 그래서 얘는 수능 전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다 아실 거고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할 거고요.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연계 논술 유형도 아마 논술님들이 얘기하실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범위. 이제 제일 부담 가는 게 확통 나오는 것에 대한 또는 기하 나오는 것에 대한 부담들이 좀 있는데 이게 기하나 확통이 실질적인 범위로 넣었지만 반영 안 한 학교도 별 출제 안 되는 데도 있고요. 골고루 내는 데도 있어요. 그럼 기하 확통 준비에 따라서 어떤 학교 쓸 거가 유리한지 이런 거 선생님들하고 얘기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얘기 드리기보다는 논술님들 수시 컨설턴트 하시니까 얘기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이제 면접 유형들입니다. 학교별로. 이것도 제가 다 읊어드릴 수는 없고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서류 기반 면접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주로 메이저 대학들이 아닌 데들입니다. 주로. 걔네들은 주로 뭐냐면 학생부 기반에서 질문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재시문 기반 면접이거나 하는 것들 중에서도 보통 수학과학의 심화를 물어보고 대표적인 학교들이 서울대랑 카이스트 같은 경우들이에요. 수학과학 심화를 물어보는. 연대고다도 재시문 기반이지만 수학과학이 그렇게 심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대 같은 경우도 대부분은 다 MMM 면접을 보니까 그것들에 대한 의대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준비는 필요하실 것 같고 저희 학원도 백시열 쌤이 이제 그 이과 쪽 재시문 기반 면접들 대비를 하시거든요. 대시문도 똑같이 하시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제가 넘어갈게요. 요것만 좀 말씀드리고 설명회가 있어요. 6월 27일에 제가 또 설명회 오는데 여기 선생님들 보시면 대치동에 있는 학원들보다 선생님들 라인업은 더 좋아요. 어디 가서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로. 수능 대비하실 거라고 한다면 우리 동네에서 못 볼 수 있는 선생님들이세요. 다 보시면. 제가 지금 대치동 미탐 본부장 하고 있지만 대치 미탐보다 라인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상님이. 또 참고하셔서 이분들 중에서 잘 활용하시고 쓰시면 되고 특히 다 재수반 수업들 거의 하시는 분들인데 재수생들이 갖고 있는 공부 노하우 그다음에 그 접근법 이런 것들 하실 거니까 아마 참고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 처음 시작했을 때 이야기랑 연결되는데요. 주관적 희망만 있으시면 안 돼요. 부모님들처럼. 아마 절망도 겪으셨을 거예요. 이거에 기반해서 희망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좀 허용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정리하는데 아까 사진 찍으신 거 있죠? 그거 보시고 우리 아이가 대충 어떤 권역에 들어간지 보시면 수시카드 6장을 어떻게 분배하는 게 좋겠는지가 대략적으로 감은 좀 잡히실 거예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로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기시면 저는 이제 컨설팅을 신청하시는 게 맞을 수 있고요. 논술 중심으로 가실 거라고 한다면 사실 컨설턴트가 그렇게 필요하진 않고 논술 들으면서 선생님들한테 우리 아이가 어떤 학교 논술이 더 맞냐고 물어보시는 게 더 정확하세요. 컨설턴트 쓰시는 것보다는.
그러면 선생님들이 왜냐면 컨설턴트에서 그 얘기 못 하세요. 우리 아기가 어떤 대학의 논술, 수리 논술 유형에 더 잘 맞는지 얘기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논술님들한테 그걸 활용하시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박세현 선생님 하실 분은 여기 남고요. 최재 선생님은 이동하시면 몇 시에 시작하시죠? 그럼 7시 50분에 바로 시작하실 것 같으니까 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